여러분 안녕하세요. 연말이 되어서 유튜브 영상을 또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감기를 걸려서 감기가 아직 다 낫지 않아서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제가 오늘은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. 여러분 모두 독립영화 좋아하시나요? 저는 영화 좋아하고 독립영화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사실 독립영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접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. 이제 큰 CGV 메가박스 같은 데에서는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집 근처에 그런 독립영화 상영하는 영화관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리고 영화제가 열리는 시즌에도 주말에 일을 한다든지 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독립영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적어진단 말이죠. 그렇지만 연말을 맞이해서 인디그라운드에서 무료로 독립영화를 집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. 이게 12월에 진행하는 3주 동안 진행하는 독립영화 라이브러리 리플레이리스트입니다.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. 안타깝게 놓쳤던, 다시금 보고픈, 무성한 소문으로만 들었던 바로 그 영화 렛츠플레이 인디라고 써져 있는데 이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만 하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인디그라운드에서 엄선한 한국 독립영화들 무료로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여러분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. 우리의 못 봤던 독립영화를 몰아보는 시간. 저도 그렇게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. 제가 이게 리플레이 리스트 1, 2, 3으로 나뉘어서 주차마다 진행을 하거든요. 지금은 리플레이 리스트 2 12월 11일 수요일부터 12월 15일 일요일까지 진행하는 걸 제가 지금 보고 있고 18일부터 22일까지 리플레이 리스트 3도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만약에 15일 지나고 이 영상을 보셨다 하더라도 리플레이 리스트 3는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제 리플레이 리스트 2에서 제가 지금 오늘 이제 부랴부랴 저도 몇 편을 봤는데 그 중에서 좀 추천하고 싶은 게 있고 이 많은 독립영화들 나 잘 독립영화 모르는데 뭘 보면 좀 재밌나 해서 오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4편을 뽑아봤습니다. 첫 번째 영화는요. 문 앞에 두고 벨 X라는 영화입니다. 이 영화는 우리에게 배우로도 더 잘 알려져 있는 이주영 감독님의 첫 연출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. 한 20분 정도의 짧은 단편 영화이고요. 지호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에요. 이 지호라는 인물은 20대 청년 여성이고 이 인물이 자전거를 당근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지호는 그 당근한 전기 자전거를 타고 배달기사 일을 해요. 배달기사 일을 하다가 하나의 작은 실수가 생겼는데 그 실수로 인해서 실수가 커지고 일이 꼬이고 자꾸 잘못되고 하면서 생기는 지호의 하루를 담은 영화입니다. 참 이게 지금 시대에 청년으로서 사는 게, 특히 여성 청년으로서 사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. 하지만 그걸 조금 더 개인화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주영 감독님이 감독님이셔서는 모르겠지만 지우 배우 그리고 염예란 배우 등 조금 우리가 그래도 미디어에서 자주 봤던 배우들이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친근함을 느끼고 조금 더 배우의 연기력에 집중할 수 있는 그건 전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부국제, 서독제, 춘천영화제 등등 굉장히 많은 영화제에 이제 초청이 되고 수상이 된 영화인데 그런 영화는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독립영화를 처음 보신다 하시면 굉장히 입문작으로 추천하는 작품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쿠키 커피 도시락이라는 작품인데요. 이건 애니메이션이에요. 사실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보려면 디즈니, 픽사 같은 데에서만 볼 수밖에 없죠. 아니면 티니핑 정도? 그렇지만 이제 독립영화에서도 애니메이션이 한 장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장르가 굉장히
굉장히 다채롭다라는 걸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이 쿠키커피 도시락은 아주 귀여운 동물 캐릭터들이 나오는데요. 토끼도 나오고 두루미, 캥거루 이런 동물들이 나오는 이야기예요. 이 동물들이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중년 여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.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 설정 자체도 이 동물들이 중년 여성이에요.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중년 여성이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러 나온 거예요. 나와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짧은 애니메이션인데요. 이 안에서 중년 여성으로서 당연히 이 한국 사회에서 겪어왔던 너무나 당연한 어떤 슬픈 사실, 슬픈 차별, 약간의 아쉬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예를 들면 여자의 호칭, 너무나 여자를 부르는 호칭이라든지 임신과 사회생활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여자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싱글인 여자가 싱글인 중년 여성이 듣는 어떤 사회의 잔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있었던 일을 아주 콕콕 찌르는데 너무너무 공감이 잘 되고 저는 중년 여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할머니, 우리 할머니잖아. 저 사람 우리 엄마잖아. 뭐 저 사람 알바 사장님이랑 똑같잖아.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입니다. 다음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다큐멘터리인데요. 코랄 러브라는 33분짜리 이소정 감독님의 다큐멘터리입니다. 사실 코랄 러브라는 제목만 보고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로맨스인 줄 알았고 당연히 다큐멘터리가 당연히 아닐 줄 알았고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굉장한 다큐멘터리인데요. 여러분 산호 아시나요? 산호색 해서 코랄색 해가지고 막 코랄 틴트 뭐 이런 거잖아요. 이 산호 중에서도 연산호라는 게 있는데 연산호의 세계 최대의 군락지가 바로 제주도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. 이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이라는 곳에 이 연산호의 군락지가 있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2012년부터 해군기지 준설로 인한 조류 변화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 연산호 군락지가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를 막기 위해서 이 강정마을에 다이버들이 막 모여요. 다이버들이 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이 작은 산호가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오늘은 얼만큼 파괴됐는지 오늘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인데 바다라는 게 바다 바깥에서 보면은 아무 일 없잖아요. 허리케인이 치지 않는 이상 바다 바깥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. 그렇지만 그 바다 속에는 얼마나 치열하게 생존하고 있는 생물이 많은가 그런 환경적인 고민을 우리가 해볼 수 있고 이 다큐멘터리는 다이버 분들이 물 밖에 있는 시간도 많고 물 안에 있는 시간도 많아요. 그래서 이 육지와 바다를 잇는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게 바다의 일만은 아닌 것처럼 우리도 어떤 비단 연산호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.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자막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름 없는 풍경에 이름이 지어졌을 때 무명에 불과했던 바위와 절벽, 산호와 물고기가 기억과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 라는 문장입니다. 다큐멘터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꼭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넷플 다큐랑은 조금 다르게 오는 어떤 감각이 있어요. 그걸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작품은 이혜지 감독님의 엄마 극혐이라는 제목의 극영화입니다. 30분 정도 되는 짧은 단편 영화고요. 사실 30분이라는 게 진짜 만들기 힘든 길이긴 한데 아무튼 2시간보다 짧으니까. 엄마 극혐은 진짜 재밌어요. 그 대학생인 딸 가영이랑 그 엄마가 주인공인 영화인데요. 이 엄마들이 딸을 가진 엄마들은 늘 그렇지만 늘 그렇게 되겠지만 딸한테 엄청 잔소리를 하잖아요. 특히나 대학생 딸이면 너가 지금 하는 이 가영이가 영화과 학생으로 나오는데 네 지금 이거 영화 하는 거 괜찮냐? 미래가 괜찮냐? 너 남자친구 사귀 있다고 하지 않았어? 걔 괜찮냐? 걔네 집은 가봤어? 뭐 걔는 돈 많아? 막 이런
가영이 입장에선 엄청 쓸데없는 질문과 잔소리를 엄마가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가영이는 진짜 엄마 극혐이야. 진짜 말 그대로 엄마 진짜 극혐이네?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가영이는 졸업반 학생이에요. 그래서 졸업작품을 찍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촬영이 밀리다가 결국에는 이런 엄마의 잔소리, 엄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엄마를 조금 까는 영화를 찍어야겠다. 엄마는 왜 그럴까? 엄마를 까는 영화 찍어야지 하면서 그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는데 결국 그 영화를 찍는데 도와주는 인물은 가영이의 엄마인 거예요. 가영이의 엄마가 가영이를 가장 도와주는 거죠. 그 과정에서 있는 어떤 가영이의 엄마에 대한 인정, 그리고 엄마가 가영이에 대한 인정하는 그 모녀 관계 속에 정말 당연하고도 모두에게 있는 당연지사한 그런 관계들을 아주 재밌고 공감 가게 만든 영화인데요. 그 연출 의도를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. 서로를 이해하진 못해도 인정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며 만들었다. 사실 우리가 모두가 그렇잖아요. 엄마는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가도 엄마는 근데 내 엄마니까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오고 엄마도 물론 그런 순간이 있겠죠.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요. 솔직히 딸들이라면 무조건 봐야 되는 그런 엄마가 좀 보면 좋겠는데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요. 또 하나 그냥 작게 재밌었던 거는 그 파더너스의 문상훈 씨가 출연을 하십니다. 그 가영이의 남자친구로 나오는데 너무 웃겨요. 너무 연기를 너무 이 감초 역할을 너무 잘해서 한 가지의 재미 포인트가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는 4가지의 영화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지금 보실 수 있는 영화는 28편이거든요. 진짜 재밌는 영화들 많으니까 예를 들면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이것도 저 보고 싶고 20kg 인생 이거는 유기견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. 이것도 궁금했고 또 5번째 흉추 이거 너무 유명한 영화죠. 근데 아직 전 못 봤거든요. 사실 유명하다고 해봤자 우리끼리 유명하겠지만 이렇게 좋은 영화들 많이 상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회원 가입만 하면 다 무료로 보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꼭 회원 가입하셔서 독립영화 2기회에 내가 지금 유행하는 독립영화를 한번 쭉 봐볼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만약에 이 영상을 15일이 지난 다음에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18일부터 22일까지는 또 다른 28편의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요. 그게 리스트가 있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생츄어리라는 동물, 또 이것도 동물 구조에 관한 동물 생명 구조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있고 그리고 가족 여성에 관한 다큐멘터리 5번째 방이라는 작품이 3번째 거에 있고요. 자르고 붙이기라는 영화도 3주차에 있습니다. 이렇게 좀 한 따까리 하는 독립영화 씬에서 한 따까리 하는 영화 무료로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안 본 영화가 정말 많아서 쭉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사실 독립영화는 상업영화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독립영화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문제에 가장 맞닿아 있는 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에 존재하는 한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 문제에 하나쯤은 발을 걸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. 우리는 사회활동을 하는 인원이니까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립영화들, 내 키워드에 맞는 독립영화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거고 아예 다른 세상을 맞닿을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여러분 독립영화 많이 보세요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최대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